안녕하십니까. 인생직업TV의 송진원 노무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 주신 주제가 있어요. 바로 직장인 또는 직업인으로서 제2의 커리어를 도전할 때 있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또 자기 개발을 뛰어넘는 수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정규직이라는 거에 안심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의 비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 가치관과 직업관이 어떤 것을 통해서 발휘되어야지 그게 올곧은 직업이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저는 공인 노무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공인 노무사를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이거나 현재 직업군인이신 분도 있으셨고 대학원생 또는 다른 직무를 맡고 계신데 내가 노무사 업무를 하고 싶다. 다만 생계,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병행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3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께서 공인노무사 시험 또는 제2의 커리어를 도전함에 있어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생활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녹록치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에 더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서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세부터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경영의 사이클인 플랜 2C, 즉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계획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행을 이어가야 하고 그 실행 계획을 점검을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칠 수 있다면 무언가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영의 3가지 사이클에 빗대어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플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말씀드릴 것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자성어로 대체하고 싶은데요. 불광불급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광불급이라는 것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내가 소위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노무사 시험 또는 각종 새로운 커리어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하고 그 배움은 자기 개발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출퇴근을 한다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8시간 정도를 현재 회사에서 투입을 하시잖아요. 그 보통 이상이 되실 거고 역시나 새로운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16시간을 무언가에 매진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출퇴근을 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직업 이전 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매우 힘들겠죠. 여러분들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마음속에 그 목표한 것들을 심상화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무언가 가장 높은 목표, 어려운 목표를 이룰 때는 항상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혜택이 생길 것이고 효용이 있을 것이고 이득이 있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려서 그 불꽃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약처럼요. 계속적으로 내가 그것들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종적인 행복과 풍요 그리고 목적을 이룰 것인지 계속 상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6시간을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끝끝내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굳은 심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에서는 크게 2가지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물리적으로 8시간 정도 투입을 목표로 꼭 하셔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뭐 2-3시간 정도 공부한다 또는 뭐 3-4시간 정도 내가 하겠다 별로 붙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플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한 하루하루의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할 때도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어떻게 하루하루에 녹여낼 것인지인데요. 여러분들은 회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맞죠? 회사에서도 많은 업무가 있으실 것이고 야근도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그 하루하루의 짜투리 시간을 내가 전투적으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플러스 알파로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동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에도 만약에 내가 손이 바쁘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귀로 내가 조문을 녹음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신다고 하면 지하철에서도 계속적으로 메모지를 펴놓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수면하기 전 시간, 자기 전에도 한 10분 정도 보통은 몽상을 하다가 주무시잖아요. 이어폰을 활용해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샤워 시간에도 또 조문을 크게 틀어놓고, 크게 틀어놔야지 물소리 이상으로 내 머릿속에 박히니까 샤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샤워하고 머리 말리는 시간에도 계속 조문을 듣고, 그런 시간 다 합쳐보시면요 분명히 3시간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타인과의 밥 먹는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혼자 드시면서 한 손에는 조문을 보시거나 내가 외워야 할 이론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두문자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8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 두문자로 외웠던 것들은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빨리빨리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업수험생보다 수험 시간이 지금 짧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두문자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 꼭 점검하시면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부하면 예전보다 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면서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급하다 보면은 허겁지겁 그냥 지식을 넣는 데만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막 지식이 머릿속에 산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어디에 차곡차곡 정리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노트를 더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노트는 목차 노트입니다. 목차 노트는 여러분들이 수험서를 읽을 때 항상 옆에 두시고 내가 읽고 있는, 내가 투입하고 있는 그 워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이 과연 목차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시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차곡차곡 정리하시면서 하나하나의 단어를 머릿속에 쏙쏙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행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C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코치해 주지가 않잖아요. 전업수험생이면 보통은 뭐 스터디 그룹도 많이 하고 또 신림동에 실제 가서 공부를 하거나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을 상대방하고 비교해 볼 경우가 많을 것인데 실제 여러분들은 직업이 있고 또 뭐 지방에 있으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를 마감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상당하게 많은 정보가 이제 취합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직장인으로서 팀장님이 주신 보고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고 또는 말 안 듣는 후배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제2의 직업을 위한 지식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보가 이제 흡수가 될 거예요. 그 중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노무 수험 또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지식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하실 때는 꼭 자기 전에 눈을 감고 5분 정도 리스캐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습득했던 정보 중에 기억해야 될 것들만 다시 한번 폴더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만약 그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해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C는 여러분들이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는데 뭐 수험 또는 시험을 앞두기 어느 정도 직전에 내가 실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모의고사를 해봐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모의고사도 결과적으로 채점을 해주는 게 다를 뿐 시험은 여러분들이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2차 시험은 내가 배웠던 축적한 지식을 아웃풋으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매번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꺼내볼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장을 항상 구매하셔서 내가 배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3가지의 프로세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직장인으로서 또는 현재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또는 새로운 직업은 보통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나 제가 하고 있는 노무사를 만약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해요. 일단은 8시간 이상의 출퇴근을 또다시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계발 그 이상의 마음가짐을 갖췄을 때 여러분들이 전업수험생 또는 그쪽에만 올인하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인 시간 확보 꼭 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짜투리 시간은 예시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꼭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8시간을 목표로 하시면서 정말 존버해야죠. 존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이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인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송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